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앞두고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원했던 슈퍼팀의 재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상사태입니다. 팀의 핵심인 지미 버틀러는 시즌 아웃이 됐고 스테픈 커리는 무릎 부상으로 코트를 비우고 있습니다. 성적은 서부 컨퍼런스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마이크 던리비 주니어 단장이 꺼내든 카드는 애틀란타 호크스와 트레이드였습니다. 팀의 미래로 평가받던 조나단 쿠민가와 베테랑 슈터 버디 힐드를 내주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려던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팀의 심장 드레이먼드 그린마저 트레이드 매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포르징기스 트레이드부터 짚어보죠. 골든스테이트 팬들이 기대했던 이름은 야니스였지만 실제로 유니폼을 입게 된 건 포르징기스입니다. 이론적으로 포르징기스는 골든스테이트에 꼭 필요한 조각입니다. 신장 2m 21cm의 장신이면서 3점 슛을 꽂을 수 있는 스트레치 5이기 때문입니다. 그린의 부족한 높이를 메워주면서 커리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보입니다. 2024년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실력도 이미 검증됐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몸 상태입니다. 포르징기스는 현재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여기에 고질적인 아킬레스건 통증까지 겹치며 그의 내구성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입니다. 기록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시즌 42경기, 이번 시즌 단 17경기만 뛰었습니다. 특히 12월엔 딱 2경기만 소화하는 데 그쳤고 1월 7일 이후에는 한 달 넘게 코트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7피트가 넘는 거구가 만성적인 하체 부상에 자가 면역 질환까지 달고 있다면 언제든 다시 쓰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스티브 커 감독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마쳤다. 우리 의료진이 그의 건강을 관리할 확신이 없었다면 트레이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던리비 단장 역시 의학적 위험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리스크라고 덧붙였죠. 포르징기스 본인도 낙관적입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며 골든스테이트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커리에 대해 오랫동안 엄청난 팬이었다. 그런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은 모두의 수준을 끌어올려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영입은 포르징기스가 건강을 회복해야만 전력 보강이 성립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선택입니다. 그의 부진한 출석률이 계속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반대로 그가 건강하게 코트를 밟는다면 상대 센터를 외곽으로 끌어내 커리의 슈팅 공간을 무한대로 넓혀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영입은 골든스테이트 의료진의 관리 능력과 포르징기스의 복귀 의지가 만들어낼 반전의 시나리오에 모든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다음은 조나단 쿠민가입니다. 2021년 드래프트 7순위로 뽑힌 이후 4년 동안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압도적인 운동 능력을 가졌지만 골든스테이트의 복잡한 전술 이해도는 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 분위기에서 유망주의 실수를 기다려줄 여유는 없었고 쿠민가는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린은 쿠민가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7순위라면 수많은 실수를 하게 내버려두는 팀으로 가서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만
쿠민가는 우승을 노리는 팀에 왔다라고 말이죠. 결국 쿠민가는 시즌 전부터 재계약 문제를 겪었고 시즌 도중에는 역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죠. 골든스테이트 프런트 입장에서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그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던리비 단장은 쿠민가를 가리켜 코트에 계속 머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그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를 원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틀란타 호크스입니다. 애틀란타의 온시살레 단장은 골든스테이트 출신으로 쿠민가의 첫 3년을 함께하며 그를 아주 잘 압니다. 그는 쿠민가의 돌파력과 리바운드 능력이 팀의 빠른 농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쿠민가에게 더 나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제일런 존슨과 함께 뛰며 트랜지션 상황에서 자신의 운동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그린 역시 쿠민가의 성숙함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애틀란타 여정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 라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쿠민가는 최근 다쳤던 무릎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 휴식기까지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돌아와 에너지 넘치는 공수 밸런스를 보여줄지 아니면 골든스테이트가 판단한 대로 한계가 명확한 선수로 남을지는 이제 애틀란타에서의 활약에 달렸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진실은 그린의 입지 변화입니다. 13년 넘게 골든스테이트를 지킨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주축 선수인 그가 트레이드 매물로 고려됐다는 사실입니다. 던리비 단장은 그의 이름은 협상 테이블에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린 본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던리비와 나눈 대화를 직접 공개하며 구단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린의 설명에 따르면 던리비 단장은 그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상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던리비는 야니스 영입을 논의했고 지명권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야니스와 딜을 하려면 샐러리를 맞추기 위해 너나 버틀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즉 골든스테이트는 야니스라는 거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팀의 상징인 그린조차 언제든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건 그린의 반응입니다. 그는 배신감 대신 달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화낼 게 뭐가 있나? 13년 반을 한 곳에 있었다. NBA 선수의 98%보다 긴 시간이다. 만약 그것이 이 조직을 위한 최선이라면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이죠. 트레이드 마감 이틀 전 그는 이 여정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끝내주는 여정이었다 라며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결국 야니스 영입은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린은 자신이 더 이상 언터처블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여러 소문이 퍼졌지만 골든스테이트가 성사시킨 트레이드는 쿠민가 정리와 포르징기스 영입 그리고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를 토론토로 보내고 2라운드 픽을 받은 것뿐입니다. 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골든스테이트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미러키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던리비 단장은 빠르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야니스가 없는 상태에서 애매한 준척급 매물들을 영입해 지명권을 소모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당장 서부 컨퍼런스 하위권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미래 자산을 쏟아붓기보다는 확실한 카드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선택한 셈입니다. 어설픈 보강으로 사치세만 늘리고 애매하게 탈락하느니 차라리 실탄을 아껴 다음 기회를 도모하겠다는 선택인 겁니다. 동시에 사치세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벽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한 보강으로 애매하게 성적을 내느니 차라리 셀러리 캡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시 됐습니다. 커리의 시간을 1년 더 허비하게 되는 아픔은 있지만 최소한 패닉바이로 미래까지 망치는 문제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을 살펴봅시다. 전망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서부 8위인 골든스테이트는 당장 플레인 토너먼트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커리는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올스타 휴식기까지 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러너스 니라고 불리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인데 커리는 지난해 11월 오른쪽 무릎을 다친 이후 절뚝거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후 1월 30일 경기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긍정적인 반전의 열쇠는 포르징기스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2월 말에 건강하게 복귀해 2024년 보스턴 시절의 효율을 보여준다면 골든스테이트는 서부 컨퍼런스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무서운 팀이 됩니다. 높이와 슈팅을 동시에 강화한 로스터는 상위 시드 팀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 상태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부상으로 이탈한다면
골든스테이트의 이번 시즌은 그대로 끝입니다. 버틀러의 공백을 포르징기스의 높이로 메우려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간다면 37의 커리가 짊어져야 할 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것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2026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정리와 전략적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가치가 떨어진 유망주를 정리했고 건강에 의문부호가 붙은 센터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린은 자신의 입지를 확인했고 프런트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쓰지 않고 일단 다음을 계약했습니다. 과연 포르징기스가 골든스테이트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돌아온 커리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커리와 포르징기스 모두 부상으로 힘겹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서부 8위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궁금해집니다.